안녕하세요. 도쿄 생활 티켓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제가 장점, 일본에서 좋아하는 문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도쿄에 살면서 정말 불편했던, 그리고 왜 이러지? 라는 그 생각했던, 정말 불편했던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은행 업무인데요. 은행 업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웨이팅 시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이 좀 있으면 뭐 한국은 한국 똑같지만 정말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업무가 엄청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통장을 만들어 갔다 그러면 일단 통장은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체크카드잖아요. 빨리 입금을 하고 빨리 쓰고 싶은데 그 체크카드는 일주일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 인증이라고 하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통장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체크카드는 일주일 후에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누가 요즘에 창구에 가서 입금을 합니까? 다 핸드폰 뱅킹으로 하죠. 그 핸드폰 인터넷 뱅킹도 저희는 그 뭐 계좌를 만들 때 바로 창구에서 신청을 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공인인증을 받고 바로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또 일본은 다릅니다. 여기서 또 정말 저는 이거 엄청 느리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인터넷 뱅킹을 하고 싶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서류를 작성해서 그걸 또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져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가는 게 아니고 우편통에 넣습니다. 우편함에 넣어서 그 우편함이 며칠 뒤에 그 은행으로 가겠죠? 근데 은행에서 그걸 또 검토하고 검사를 해서 다시 또 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인을 해서 이제 뭐 진행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정말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여기 일본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구청 업무입니다. 구청 업무. 와,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자기가 뭐 필요한 증명서를 떼려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넣어서 그냥 번호 누르고 뭐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죠.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뭐 기계가 없어요. 일단 모두 기다려서 순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폼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이제 적어서 내거든요. 가장 많이 아마 적어서 내는 게 주민표라 그래서 자기가 여기 주민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그 서류를 난 이게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 번호를 부르면 또 갑니다. 가서 주죠. 그걸 줘서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럼 이제 그 스태프분이 뭐 작성한 거 빠진 거 없는지 이렇게 이제 봅니다. 보고 나서 이거 빠졌네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건 적어요. 그거 적고 이제 줍니다. 주고 나서 우리나라는 바로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바로 뽑아서 주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또 번호표를 줍니다. 또 기다리래요. 그럼 또 그다음 이제 그 시간부터 또 한 2, 30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구청 업무, 은행 업무 이런 약간 그 서류적인 업무들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일본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메트로입니다. 메트로. 지하철 노선이 도쿄가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 복잡하냐면 간단하게 대한민국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한 번 사면 1호선에서 3호선을 타고 3호선에서 5호선을 타고 5호선에서 다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탈 수가 있는데 일본은 이 회사가 다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선이 되게 많아요. 무슨 선,
긴자선, 데넨토시센, JR선, 오에도선, 뭐 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집에서 회사를 가려면 이제 집에서 이제 만약에 시부야를 가잖아요. 그럼 시부야에서 만약에 JR을 타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JR로 뭐 지하철로 연결돼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한번 내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표를 사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좀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한 번에 연결하면 되는데, 물론 연결돼 있는 구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고요. 무조건 한 번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일본에 오신 분들은 좀 여행 오신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1일권, 2일권, 3일권 이렇게 아마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뭐냐 표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메트로를 탈 수 있다. 1일권, 2일권, 3일권인데 아마 도쿄 메트로랑 토에이 그러니까 토에이선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합쳐서 탈 수 있는, 아마 이제 도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거를 이제 싸게 3일권을 해서 2일권을 해서 1일권을 해서 끊어서 오시는데, 또 그건 또 JR을 못 합니다. 아마 JR을 다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또 그래서 또 그걸 타시려면 또 돈을 따로 내고 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일본에 살면서 그 메트로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세 번째, 그건 저만 느끼는 걸 수 있는데요.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이 미용실, 머리 자르러 가야 돼. 머리카락 자르러 가야 되잖아요. 미용실이 너무 비싸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일본? 간단하게 예를 들어 한국은 그냥 체인점 가면 한 25,000원, 그래서 뭐 좀 카드 할인 받고 뭐 통신사 할인 받고 그러면 한 22,000원 정도로 머리 자른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서비스 되게 좋아요. 뭐 샴푸도 해주고요, 왁스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마사지도 막 해주면서. 근데 일본은 기본 5,000원 정도 합니다. 남자 컷이 기본 5,000원 정도 하고요. 거기서 좀 싸면 한 4,000원에 4,500원, 그러니까 기본 3만원에서 35,000원 무조건 넘어가요. 그러니까 3만원, 4만원, 5만원대에서 형성돼 있거든요. 3만원이면 싼 거예요. 3,000원이면 싼 겁니다. 만약에 제가 3,000원 컷을 찾아서 갔다 그러면 일단은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머리를 감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감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용이 또 추가 비용이 듭니다. 머리를 감겨주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또 듭니다. 되게 싫죠.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싼 데를 찾고 그냥 집으로 와요. 집에 와서 어차피 샤워할 거니까 그냥 난 샴푸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집에 와서 샴푸를 합니다. 그래서 싸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싸게 한 3,000엔에서 3,200, 300엔 정도를 찾고요. 그리고 샴푸는 집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핸드폰으로 좀 찾아서 이제 미용실을 가게 되면 첫 번째 처음으로 가는 미용실은 또 되게 싸게 할인해줘요. 그래서 제 집 조금 귀찮지만 이 집 근처에 되게 미용실이 많거든요. 한 번씩 다 갑니다. 머리 한 번 자를 때마다 미용실 한 번씩 바꿔서 가요. 그러면 한 싸게 가면 2,000엔에서 2,000 몇백 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 첫 번째 방문하면 그렇게 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두 달에 한 번, 원래 한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그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단골로 가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또 뭐 회원 이런 데 하고 또 뭐 쿠폰 할인 받고 이러면 조금 싸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뭐 3만 원은 넘지만, 뭐 그래서 제가 좀 일본 살면서 너무 좀 불편한 거는, 세 번째로 불편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미용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은
머리가 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일본에 살면서 불편했던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일본에서 살면 정말 놀랐던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